분명히 내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그대로 말하고 상사에게 칭찬까지 받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공을 누군가 가로채는 것. 그런데 더 분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발끈하면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그 사람 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옹졸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회의 자리에서 내 공을 우아하게 되찾아오는 실전 기술 3가지를 그대로 따라하실 정확한 대사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가 가장 강력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채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3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낸 의견을 회의에서 자기 입으로 다시 말하며 자기 생각인 척 하는 경우. 둘째, 내가 다 해놓은 일을 상사에게 보고할 때 슬쩍 우리가 했다 혹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경우. 셋째,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일이 잘 되는 순간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경우.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일은 당신이 하고 박수는 그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디어는 많은데 막상 말할 때 머뭇거리고 누가 가져가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편이신가요? 사실 공을 가로채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은 묵묵히 잘하는데 그 일을 드러내는 데는 서툰 사람. 다시 말해 실력은 있는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따지면 분위기만 나빠지고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내 노력의 정당한 몫을 찾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로는 누가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보이게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략도 단순합니다. 내 기여를 먼저 그리고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가로채이기 전에 글로 먼저 깃발을 꽂으세요. 가장 좋은 방어는 애초에 가로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회의에서 입으로만 말하고 끝내지 마세요. 말은 증거가 남지 않고 기억은 가져가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회의 전에 짧게라도 글로 남기세요. 팀 채널이나 상사에게 이렇게요. 내일 회의 때 제안 드리려고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이 한 줄짜리 자료 하나면 그 아이디어의 출처는 영원히 당신이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즉석으로 나온 아이디어라면 끝나고 바로 정리해서 공유하세요. 아까 논의된 내용 제가 정리해두었습니다 하고요. 먼저 깃발을 꽂은 사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누가 끼어들어 먼저 말해버릴까 걱정된다면 발표 순서 자체를 선점하세요. 회의 시작에 제가 먼저 짧게 공을 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면 발언권은 당신 것이 됩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원작자가 되는 법이니까요. 둘째, 눈앞에서 가로채는 순간에는 부드럽게 이어받으세요. 실제로는 이런 장면입니다. 회의에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지나가듯 흘렸던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끼어들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 침묵의 3초가 그 아이디어를 영영 그 사람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3초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대응은 말을 끊고 그거 제 아이디어인데요 하고 정색하는 겁니다. 사실이어도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당신만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대신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받으세요. 그 사람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곧바로요. 네, 맞아요. 제가 어제 그 아이디어 공유드렸을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출발이 나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더 깊이 안다는 증명. 공벽은 한마디도 없는데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세요. 원작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말없이 증명해 줍니다. 만약 미리 공유해둔 기록이 없어서 출처를 증명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받으세요. 좋네요. 사실 저도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이렇게 같은 생각이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곧바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치고 나가세요. 결국 누가 더 깊이 아느냐, 그 순간 진짜 주인이 드러나니까요. 왜 굳이 부드럽게 하냐고요? 직장에서 평판은 옳고 그름보다 인상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정색하고 따진 사람은 옳아도 까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웃으면서 사실을 짚은 사람은 일도 잘하고 그릇도 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기되 좋은 사람으로 이겨야 합니다. 셋째, 상사 앞에서는 고발하지 말고 협업의 언어로 되찾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분한 순간은 상사가 그 사람만 콕 짚어 칭찬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상사에게 달려가 사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하고 일러바치면 듣는 상사 입장에선 둘 다 유치한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판을 깔아두세요. 진행 상황을 그 사람을 거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정기적으로 상사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작은 보고가 쌓이면 상사의 머릿속에서 그 일과 당신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장 깔끔한 보고나 진행 메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이 마무리될 때 이번 건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단락으로 정리해 상사에게 공유하세요. 가로채려던 그 사람을 참조에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사실만 적었을 뿐인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글로 또렷이 남습니다. 떳떳한 한 기록 앞에서는 가로채려던 사람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엉뚱한 사람에게 갔을 때 발끈하는 대신 웃으면서 이렇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디어 처음 정리한 게 저라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사실을 미소와 함께 박아 넣는 겁니다. 듣는 상사는 그제야 아, 저 일의 시작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함께한 일을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협업의 형식을 빌려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이건 누구누구님과 함께 발전시킨 건데 처음 제안은 제가 드렸고 거기에 살을 붙였습니다.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출발점은 분명히 나라는 걸 못 박는 방법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성공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일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 평판 하나가 앞으로 당신을 두고두고 지켜줍니다. 반대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째, 회의 중에 그 사람에게 면박 주기. 이기는 건 그 순간뿐이고 평판은 당신이 일순습니다. 둘째, 뒤에서 동료들에게 험담하기. 말은 보도 돌아 결국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셋째, 그냥 참고 넘기기. 한 번 가로채인 공은 침묵하는 순간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로채이기 전에 글로 선점하고 가로채는 순간 부드럽게 이어받고 상사 앞에서는 협업의 언어로 되찾는다. 이 세 가지면 당신의 일은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실력을 보이게 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묵묵히 일해온 당신의 성실함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공을 빼앗기고 있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